네, 지금부터 대통령실 안보실 3차장님의 브리핑이 시작되겠습니다. 안내 받으신 대로 전부 생중계됩니다. 모두 발언과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생중계되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 3차장 오현주입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G20 참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개막된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첫 번째 정상회의로서 60여 개 회원국, 그리고 초청국, 그리고 초청 국제 지역기구가 참석해서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주요 국제경제 현안과 분야별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1세션, 2세션에서는 각각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를 의제로 경제성장, 무역, 개도국 채무부담, 재난위험 경감, 기후변화 대응 등이 논의되었으며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총 1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선언문에는 복원력 있는 핵심 광물 가치 사슬을 위한 국제협력, 성장 중심의 거시경제정책, WTO 기능 강화와 내년 카메룬에서 개최될 제14차 WTO 강령회의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근본 정상회의에서 주안점으로 강조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세션과 2세션에서 현 세계 경제 현황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상세한 발언 내용은 어제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3세션은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 실현을 위해서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청년과 여성의 AI 역량 강화 등을 통한 포용적 기회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 계기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협력 사업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3세션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G20 정상회의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남아공의 G20 의장국 수임을 끝으로 G20 모든 회원국들이 한 차례씩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G20의 제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미국이 다시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G20 정상회의의 제2라운드 토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UN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 사회와 포용 성장의 비전을 아세안에 소개하고 APEC 경주선언에 반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G20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아울러 WTO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자무역체제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우리 주도로 채택된 투자 원활화 협정이 WTO 정식 협정으로 채택될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리의 성과 중심 재정 정책을 제시하였고 에너지 고속도로, 해상 풍력, 햇빛 소득, 바람 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모범 사례도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와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등 G20의 아프리카 협력과 지원 노력에 동참할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개도국 성장 촉진을 위해 부채 문제,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우리의 대아프리카 식량 원조 사업, K-라이스벨트 사업 등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제3세션에서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제공해온 다양한 디지털 교육 사업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G20 계기에 지난 21일 개최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억 불을 기여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02년 출범한 보건 분야의 최대 국제협력기구입니다. 이 대통령은 G20 회의 참석 계기에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로 구성된 믹타 국가들과의 회동을 주재하였습니다. 이 회동에서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믹타의 가교 역할을 재확인하였고,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가치를 위해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수임하면서 우리 국격을 제고하였습니다. 어제 개최된 1세션에서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의 제안으로 G20 남아공 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이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이 정상선언문 말미에 2026년 미국, 2027년 영국, 그리고 2028년 대한민국이 각각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 G20 의장직 수임으로 임기 내에 UN 안보리,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 일컬어지는 G20까지 의장직 수임을 하게 되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복합적 국제 현안에 대한 G20 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여러분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장님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이 관련돼서 혹시 질의응답 하실 기자님도 계신가요? 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정상선언문 채택이 될 때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에 채택을 된 것을 두고 미국 보란 듯이 이렇게 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이어온 여러 외교 무대에서 만났던 정상들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연출되는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향후 우리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실용 외교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G20의 선언문은 회의 말미에 채택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회의 첫 개막과 함께 채택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게 그 선언문의 그 주요 내용들이 사실 그 전날 이미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G20의 셜파 회의라고 하는 것에서 선언문 자체의 내용은 모두 다 이제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좀 공식화하고자 하는 그 의장국의 그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많은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우리 대통령께서 회의석상에서뿐만 아니라 그 계기에 개최된 양저회담, 회동에서 많은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이거는 국익 중심 그리고 실용 외교를 중심으로 그게 우리와 유사한 입장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와도 그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그 외교정책 방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네, 매일경제 오수연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 예, 매경 오수연입니다. 저는 양자회담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한국 독일 정상회담 때 메르츠 총리께서 독일이 대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비공개 회담 때 대통령이 답을 하셨다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질문은 제가 사실 그 회담장에 또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는 제가 공유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 계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 네, 서울경제 송종호입니다.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보이콧한 게 의제 중에 하나인 기후위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기후 또 재난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조하셨고, 또 WTO 다자무역 기조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보호무역하고는 이제 결이 다르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데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미국 역시도 지금 G20 내년 의장국으로서 이번 셰르파 회의까지 계속 참석을 했고 문안 협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참을 했던 것이 꼭 G20 회의의 어떤 적실성이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G20에서는 국제경제, 거시경제정책, 기후변화 그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주요한 현안들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브리핑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